안녕하세요. 김치 만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엔 양배추 김치와 부추 김치를 이제 만들 예정인데요. 양배추 김치는 그냥 그 빨간 김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피클 같은 초절임 김치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양배추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켜켜에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깻잎과 이제 무 같은 그런 야채들과 같이 켜켜이 싸서 초절임, 그 초 소스를 끓여야겠죠. 초절임을 해서 먹는 김치입니다. 그리고 부추김치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양배추김치와 부추김치를 하기 전에 그 양배추와 부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부추는 그 효능이 간 기능의 개선,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간의 채소라고 별명을 가질 만큼 비타민 A, 비타민 C, 그 황화합물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서 해독 효과가 아주 뛰어나답니다. 그리고 부추의 효능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항산화 효소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부추를 먹음으로써 피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부추에는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그 비타민 B1과 결합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황화알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쌓인 피로나 그런 이제 몸이 힘들 때 그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싶다면 그 돼지고기나 그 동물의 간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부추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이나 그런 그 육체 피로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한 또 암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부추에는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성분은 그 유해산소나 발암물질로 인해 세포가 변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암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. 그 빈혈 환자들 대부분은 결핍성 그 빈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. 이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통해 충분히 철분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 부추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에서 100g당 약 2.9mg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드시면은 빈혈 해소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.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 부추에는 그 비타민 A가 피부의 저항력을 높이고 비타민 C가 자외선 증가로 인해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얗고 투명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부추를 즐겨 먹는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하네요. 이상 그 부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우리가 하나가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배추는 요즘 뭐 TV 선전에도 그 위장약, 그런 위궤양약, 그런 약으로 개발될 만큼 아주 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양배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 U는 그 위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이나 궤양을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고 합니다. 그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그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이라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억제시켜주는 그 성분을 그 위궤양 연구에 지금 그 예방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위 점막을 생성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라딘이란 그 글라딘이란 성분을 그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항암 작용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. 양배추에는 그 항암 성분인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이 성분은 독을 제거하고 그 효소를 자극하여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유방암과 자궁경부암, 그런 여성암을 예방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그 미시간 주립대학과 그 폴란드 국가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양배추를 일주일에 3일 이상 섭취하면 유방암 발견율이 그 한 72%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.
그리고 피부 회복 및 변비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.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며 비타민 E는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보습 작용을 해서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한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그 피부의 재생을 돕고 윤기를 나게 해준다고 하네요.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 양배추는 그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변비를 예방해주고 포만감을 상승시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그 양배추는 섭취할 때 조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생걸로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그 비타민 U와 그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물에 오래 담가놓거나 이거를 끓여서 하면 그 비타민들이 그 물에 다 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 흡수하는 그 비타민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생으로 못 먹겠다 싶으신 분들은 살짝 한번 데쳐서 영양 손실을 최소화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 양배추를 위가 좀 아프고 안 좋을 때 사과랑 같이 이제 아침에 먹으면 생으로 갈아서 아침에 먹으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물에 오래 담그거나 아니면 조리를 뭐 오래 하는 음식보단 좀 생으로 해서 갈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드시면 몸에 충분히 비타민 U나 C 같은 것들이 몸에 도움을 줘서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추김치와 양배추김치 두 가지를 할 건데 만드는 과정은 일단 양배추는 생으로 해서 이제 켜켜이 그 깻잎과 함께 켜켜이 싸서 이제 그 소스를 끓여서 담글 겁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양배추와 양배추 사이엔 깻잎과 무, 그 소량의 당근, 그 다음에 대추 이렇게 들어가서 양배추를 한 입마다 이렇게 켜켜이 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촛물과 함께 담궈서 이제 절이도록 할 거고요. 부추김치는 우리가 여지껏 그 김치, 뭐 파김치나 이런 김치들을 많이 만들었죠. 그거와 똑같은 양념을 만들어서 부추김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양배추 김치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양배추는 그 집에서 뭐 한 통을 다 담으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4분의 1 쪽을 자르셔가지고 이 심지하고 이 끝을 살짝 평평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입 빼서 준비를 할 거고요. 자,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뛸 수 있도록 한 입. 근데 이런 그 마지막에 이런 조그맣게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셔서 나중에 요리, 그러니까 뭐 제육볶음이나 이런 볶음 요리에 쓰실 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한쪽으로 빼주시고 큰 부분들만 일자로 잘라주고 큰 이파리들만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찢어지게, 가능한 한 안 찢어지게 조심해서 잘 한 입씩 떼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얇은 잎들은 잎이 너무 좀 작다 할 때 같이 옆에다가 덧붙여 주시면 돼요. 한 입씩 잘 떼우시고, 자, 이렇게 잘 떨어진 잎들은 한쪽에다 살짝 놔주시고, 이렇게 끝에 이제 남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썰어가지고 볶음 음식이나 아니면은 뭐 살짝 데쳐서 쌈 같은 거 싸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양배추를 준비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아까 말한 촛물, 그 양배추 김치 담근 촛물을 먼저 끓여야 되는데 촛물의 재료는 물,
물 4컵이 필요합니다. 물 4컵. 물 4컵과 식초는 3분의 2컵. 3분의 2컵 부어주시고, 설탕은 1컵 가득 1컵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집에 이제 월계수잎 있으면은 월계수잎 좀 띄워주시고, 그 다음에 소금은 푹 떠서 한 숟가락, 하나 반 테이블 스푼 넣으셔서 끓여주시면 돼요. 이건 뭐 팔팔 끓일 건 아니고 설탕이나 소금만 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도록 할게요. 이게 처음에 설탕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안 저어주면 나중에 그 설탕이 달라붙어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 설탕을 처음에 넣고 한번 저어주고 끓여주셔야지 좋아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물이 까맣게 될 수가 있으니까. 네. 저어주시고 이제 옆에서 끓도록 내버려 두시고, 우리는 마저 준비를 해야겠죠. 그 다음에 깻잎은 잘 포갠 후에 이 줄기는 다 잘라줄 거예요. 포갠 후에 이 줄기를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줘서 찬물에다가 담그면 살아나고 좋겠죠. 찬물에다가 담가주고, 여기에 이거는 깻잎과 함께 속에다가 들어갈 재료인데요. 무는 뭐 있어서 뭐 쓰셔도 되고, 없으면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껍질을 잘라내고 물을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. 채는 너무 길지 않게 썰어 주시고요. 너무 길면은 그 삐죽삐죽 나와서 보기 안 좋으니까. 자, 무채 준비해 주시고, 당근채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, 당근은 색깔만 좀 내면 되니까 당근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색깔만 좀 나올 정도로. 네, 당근 썰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당근과 무에 소금으로 살짝 절여줘야 되니까 너무 짜지 않게 크게 한 꼬집 정도, 한 티스푼 하나 정도 소금을 넣어주시고, 설탕도 똑같은 양 동량 넣으셔서 한번 잘 버무려주세요. 그래서 이 상태보다 물을 조금 넣고 끓여주는 게 좋으니까 물을 조금 넣으시고, 이러면은 좀 금방 흡수가 돼서 빨리 절여지니까 이렇게 소금과 설탕 넣으셔서 살짝 절여주시고, 자, 여기에 이제 대추, 마늘
대추는 여러분 그 꽃 만드는 거 아시죠? 씨 빼가지고 이렇게 씨를 빼서 뭐 꽃으로 해도 상관없고 채로 해도 상관없어요. 씨를 돌려서 잘 까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추꽃은 이제 말아서 대추는 이렇게 말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, 마늘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따가 그 촛물을 부을 때 같이 넣어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탕과 소금이 다 녹았죠. 이 상태로 물에다 넣지 마시고, 그러니까 물이나 뭐 그렇게 냉장고 그런 데 넣지 말고 그냥 상온에다 빼주셔서 약 한 40도, 41도 정도의 온도가 될 때까지 그냥 냅두세요. 41도 정도의 온도가 될 때까지 냅두는 이유는 이 초절임이나 피클이나 초절임 같은 걸 할 때 너무 온도가 낮으면 제대로 이 야채들이 저 소스를 먹질 않아요. 그러니까 약간 따뜻할 때 이 야채에다가 부어줘야지 그 야채들이 저 소스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식도록 내버려 두고요. 이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 걸 하나씩 이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꼭지를 따고 준비한 깻잎이 필요하겠죠. 이렇게 양배추를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두꺼운 부분은 그냥 잘라서 빼주세요. 이런 두꺼운 부분은 두껍기 때문에 이게 쌀 때 좀 불편하니까 잘라서 빼주시고, 이렇게 한 장씩, 뭐 두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켜켜이 싸줄 거예요. 그리고 아까 그 절인 무와 당근도 조금씩 넣고, 무와 당근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 그냥 조금씩만 넣어주세요. 조금씩만 넣고, 깻잎 깔아주시고,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칼로 살짝 한번 포를 떠서 좀 부드럽게 될 수 있게 살짝 포를 떠주시고, 바나나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 게 더 이쁘고 좋아요. 먹기에도 좋고. 그리고 또 깻잎과 무와 당근을 넣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켜켜이 쌀 수 있도록
이제 이 윗부분이 좀 이렇게 작기 뭐 커지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밑에 쪽으로 큰 잎들은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밑에 쪽으로 큰 잎들은 큰 부분을 한번 잘라주시고 깻잎 놓고 이런 식으로 켜켜이 계속 쌓아주시면 돼요. 너무 크게 길게 쌓을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그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맞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? 이렇게까지 하고 양배추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정리를 해셔서 이렇게 켜켜이 쌓은 양배추 김치를 준비했습니다. 이 양배추 김치는 이제 통에다가 담으신 다음에 위에 이제 눌러줄 거, 뭐 누름돌이 있으면은 누름돌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꾹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꾹 눌려져야 안에 그 침투도 잘 되고 위에 어느 한 곳, 뭐 한 곳엔 많이 마리네이드가 되고 한 곳은 또 안 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소스에 푹 잠기게 꼭 눌러주시는 그런 누름돌 같은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해서 깻잎김치를 완성을 했고요. 우리는 깻잎김치 저기 그 소스 촛물이 다 조금 식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한쪽에다 잘 놓고 그 다음 과정 이제 부추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까 마늘하고 요거 잘라놓은 거는 이따가 그 촛물을 부을 때 같이 넣어줄 거라 한쪽으로 잘 놓을게요. 한쪽으로 잘 놓고 네, 부추김치를 재료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부추김치는 머리는 한번 잘라주시고 이거는 다 씻은 겁니다. 제가 씻은 거고 머리는 한번 살짝 지저분한 부분 한번 잘라주시고 꼬리도 뭐 끝에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한번 잘라서 이렇게 통으로 할 거고요. 통으로 할 건데 파김치와 마찬가지로 이 부추 앞에도 살짝 좀 이렇게 질기기 때문에 액젓을 조금 넣어서 좀 약간 절여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액젓을 한 티스푼 정도 앞에 부분만 한 티스푼 정도 넣으셔서 절일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절이게 부추가 이제 절여질 때까지 좀 냅두고 우리는 김치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죠. 자, 김치 소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보셨을 테고 파와 마늘 그리고 배와 사과, 양파 이렇게 해서 김치 소스를 만들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춧가루를
반컵, 여러분 계량컵으로 반컵 정도 분량을 부어주시고 액젓 3스푼을 넣고 한번 저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좀 불려야지 그 고춧가루의 풋내도 안 나고 향이 더 좋아지니까, 파김치나 다른 김치 만들 때 여러분들 다 보셨죠? 그래서 액젓을 넣고 한번 고춧가루를 불려주고, 네, 잘 섞어줄 수 있도록. 오늘은 이게 그 부추김치는 그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풀은 안 들어갑니다. 풀은 안 쓰도록 하고, 대신 과일이, 야채가 조금 더 들어가죠. 일단 사과 껍질을 약 한 4분의 1쪽 정도만. 그리고 배도 약 4분의 1개. 정도 준비해주시고, 양파도 4분의 1개 정도. 그래서 여기 그 고춧가루에다가 액젓을 푼 그 그릇에다가 가판 같은 걸로 잘 갈아주세요. 뭐 믹서기로 갈아도 되는데, 믹서기로 갈면 너무 곱게 갈리니까 그리고 향이 다 섞여서 믹서기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강판으로 갈아줘야지 열로 인한 그 영양소 손실도 좀 덜하고 향도 더 살아나니까 강판 같은 걸로 잘 갈아서 쓰면 향도 더 좋고 더 맛있습니다. 여러분 강판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. 강판으로 잘 갈아서, 양파를 갈았더니 눈이 아주 많이 맵네요. 자, 끝까지 갈아주시고, 제가 사과를 떨어뜨려서 사과를 다시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사과를 준비해서 사과도 똑같이 끝까지 잘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, 이렇게 다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.
자, 이렇게 성분이 골고루 섞인 곳에 이제 설탕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, 그리고 그 매실청도 한 테이블 넣어주시고, 만약에 뭐 설탕이 좀 덜 달다 싶으면 그 매실청을 좀 더 넣어도 괜찮아요. 간을 보시고 어떤가 한번 간을 보시고 나서 좀 덜 달다 그러면은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매실청을 조금 더 넣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추김치는 바로 먹는 거라 깨를 한 테이블 스푼 정도 같이 넣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깨도 같이 넣어주시고, 이렇게 하면 풀이 안 들어가도 그 과일의 수분 때문에 좀 걸쭉해졌죠. 간을 한번 조금 싱겁습니다. 싱거우니까 소금을, 뭐 액젓 향이 좋으신 분들은 액젓을 더 넣으셔도 되고, 아니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맞출 수 있게, 안에 그 설탕과 소금이 잘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시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양념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마늘을 안 넣었군요. 마늘을 한 4개 정도 분량의 마늘을 최대한 곱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돼요. 최대한 곱게. 최대한 곱게 마늘 준비해 주시고, 파도, 파는 많이 안 들어도 어차피 부추도 파기름이니까 파는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, 파도 잘라서 마늘과 같이 이렇게 마늘과 같이 잘게 자르셨으면 양념과 같이 넣어주세요. 파와 마늘 그리고 양념이 잘 어울리게 잘 저어주시고,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아까 그 양배추 김치 촛물이 적당히 식었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담갔을 때
약간 미지근하다. 약간 미지근 뜨뜻할 정도. 미지근 뜨뜻할 정도. 그 정도가 되면 통을 준비해 주시고 밑에 이 마늘과 그리고 대추 잘라놓은 것도 조금 깔아주시고 이렇게 준비한 양배추 김치를 넣습니다. 이렇게 준비한 양배추 김치를 넣어주시고 소스를 초소스를 부어주세요. 살살살. 이 월계 수잎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월계 수잎을 같이 넣어주세요. 그럼 향이 더 좋아져요. 이렇게 잠길 수 있게 푹 잠길 수 있게 넣어주시고 위에다 나머지 대추와 마늘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걸로 살짝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걸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푹 잠기게 되죠. 이렇게 해서 한 하루 반나절을 냉장고에다가 딴 데다 뭐 넣지 마시고 냉장고에다 넣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맛있는 양배추 김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양배추 김치는 끝이 났고요. 아까 우리가 무하고 당근 썰어놔서 절여놓은 거 있죠, 여러분? 그거를 여기 부추김치에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. 그래서 무하고 아까 절여놓은 거 같이 썰어서 절여놓은 거 이게 너무 이제 절여지면 안 되니까 물로 한번 찬물로 한번 닦으신 다음에 이런 깨끗한 헝겊이나 이런 것들에 꼭 물기를 짜주세요. 물기를 짜주시고 김치를 만들 때 여러분 처음부터 양념을 다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소스를 덜어 놓은 다음에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조금씩 이제 첨가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무하고 당근 썰어 놓은 거 같이 넣어주시고 잘 버무린 다음에 장갑을 끼고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 조금 남긴 했는데 그게 양이 좀 작아서 조금 더 준비를 할게요.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준비하고 당근도 조금만.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조금만. 이렇게 해서 얘도 살짝만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나온 거랑 같이 쓸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절이려면 소금을 넉넉히 넣고 이제 버물버물 해주면 금방 절여지니까 버물버물 해주고
뭐 오랫동안 안 절여도 돼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한번 닦아낸다 생각하시고 버물버물 절여주시고 그냥 물로 한번 바로 닦아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닦은 당근하고 물을 깨끗한 뿌에 잘 짜서 소스와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조금 된 것 같아서 매실청 한 티스푼만 넣을게요. 달맛도 좀 나야 되니까 이렇게 소스가 준비가 됐습니다. 이렇게 소스가 준비가 되셨으면 아까 준비한 부추, 살짝 절인 부추를 꺼내셔서 같이 조물조물 잘 묻히면서, 이제 이거는 일일이 버무리기는 좀 불가능하고 같이 넣고 이게 살살살살 버무리시는 게 좋아요. 소스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어주고, 다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다 드셔도. 속까지 잘 버무릴 수 있게, 양념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속까지 잘 버무려 주세요. 여기서 막 이렇게 너무 흐트려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막 흐트려서 막 이렇게 막 버무리시면 모양 나중에 담을 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, 가능한 한 이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버무리고 또 오므리고 또 한번 또 펼치고 또 오므리고 이런 식으로 버무리는 게 나중에 담을 때도 이쁘고 좋거든요. 충분히 다 버무려 줄 수 있게. 자, 이렇게 다 버무려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부추김치와 양배추김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시에, 길다란 접시에. 여러분들은 이거 부추김치는 바로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드셔도 좋은데, 바로 드시는 것보단 그래도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
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청각을 좀 이쁘게 담기 위해서 이 끝을 이렇게 말아서 끝을 말아서 담아주시고 위에다가 깨 한번 싹 뿌려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부추김치는 다 담았고,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담았던 양배추김치도 좀 더 이렇게 푹 담가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른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서 살짝 놔보도록 할게요. 이게 자른 단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. 좀 한번 잘라볼게요, 여러분. 아직 뭐 절여지진 않았는데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자, 이렇게 부추김치와 양배추김치를 양배추김치 만들어 봤는데요. 뭐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 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. 부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드시다시피 족발이나 이런 돼지고기 드실 때 같이 먹으면 충분히 궁합도 잘 맞고 좋은 식품,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양배추김치도 여러분들이 뭐 식사하거나 뭐 이렇게 별미김치로 뭐 이런 파스타나 라면 같은 거 먹을 때도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나 다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추김치로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할 건데 그렇게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에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내가 이런 걸 해봐도 되겠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보시는 음식은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나오시면 저랑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 대회에 나가도 이런 거를 응용해서 여러분들 창의적인 음식을 하신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현장에 나가서도 충분히 또 가산점이 있는 그런 직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좀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가 연기가 됐는데 좀 집에서나 이제 좀 힘들 내시고 학교에서 밝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오늘 김치 만들기 수업 양배추 초절임 김치와 부추김치
부추김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이상 김영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